셋째를 본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 후계자를 낳았을까요? 국정원 비공개 보고에서 밝혀진 리설주의 출산의 비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올 2월에 리설주가 아이를 출산했다 하면서요. 네, 아마도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은이가 2009년도에 첫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이후에 2010년도에 바로 그 애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첫째 자식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고요. 예. 두 번째 자식 그 주애라는 그 딸에 대한 이야기는 평양에 다녀온 그 농구 선수 로드먼이 갔다 맞아요. 와서 주애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주애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 그 지난해 그 이설주가 한 9개월 동안을 두문불출했었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 9개월 동안에 애를 낳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추측을 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그 정보위에서 나온 소식에 2월 달에 그 셋째를 출산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에서 리설주는 분명히 그 아들을 꼭 낳고 싶다라는 이런 그 아마도 욕심이 얼마나 그 과하겠나 싶고요. 또는 이 세 자식을 지금 전부 지금 베일에 쌓인 워낙 그랬지만은 베일에 감춰놓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안 소장님,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한 게 아이를 셋이나 낳는데 베일에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딸이라 그렇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아마 셋 중에 하나는 아들이지 않겠는가. 뭐 3-4번씩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건 아주 짧은 기간에 벌써 3명을 낳았거든요. 2010년부터 17년 사이에 거의 2-3년 텀으로 지금 3명씩 낳았는데 세습 체제라는 건 원래 북한에서 그 유교 문화에 의한 장자 계승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자신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후계자가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후계자가 됐고 이제 북한은 500년 내지 1000년 집권을 노린다고 아주 노동신문에 공개를 하니까 2조 500년 그 이상 1000년까지 가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낳는 건 두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이소연 씨가 설명을 잘했지만 둘째는 딸이었다는 게 주에는 확실하고 예. 첫 번째도 아마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은 세 번째도 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3-4번이니까 3번 만에는 어떻게든 아들을 낳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좀 안정된 권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이제 그야말로 그들이 장담하는 대로 그렇게 절대 되진 않겠지만 500년, 1000년 집권을 노린다면 적어도 세 번째 만에는 아들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안 선생님, 근데 아까 백돌통의 출산 소식을 숨기는 게 원래 예.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도 아주 어렸을 때는 북한 언론에 전혀 공개가 안 됐었나 보죠. 그렇죠. 전혀 김정남이도 김정철이, 김정은이, 김여정 북한 언론이 공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심지어 김정일의 지금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인은 김일성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 자식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의 이제 생일을 알게 된 것도 그의 이모, 사실 그를 키워준 유모인 김정은의 이모 고용숙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에서 이제 김정은의 생일은 1984년 1월 8일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2월설이 살살 북한에서 흘리는 거 보면 아들을 낳았다면 2월이나 1월로 생일을 만들어야 된다. 왜? 김정일이 생일이 1월이고 김정일이 생일이 2월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뭔가 또 태양절 무슨 광명성절 이런 우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월설을 살살 흘러나왔다면 그것도 아마 다른 때 난 것도 그때 난 것처럼 김정일도 사실은 1941년생이지만 42년생으로 해서 김일성의 생일과 주기를 맞췄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 저는 또 이례적인 점이 사실 최근에 이제 유사시 김정은의 탈출 계획이 공개가 됐는데 그 계획을 보면 두 번째 정도의 계획에 대동하는 인물 속에 자신의 자식들 얘기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지금 신뢰도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한 언론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외국 언론이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지역이 이제 이렇게 뺏기게 되면은 일테면 망명 정부 같은 걸 수립해서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왕조를 복권할 그런 계획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이 왕조 체제라는 걸 봤을 때
딸은 그렇게 좀 중요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들이 돼야만. 그리고 북한에서 아까 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의 신라 같으면 박혁거세는 뭐 알에서 나왔다 그러고 고구려를 고주몽 같으면 뭐 나왔다 그러는 이런 신화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함으로써 그 태생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김정일 같아도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났는데 백두산 밑에서 났다. 정일봉을 만들고 김정은이 같으면 이제 그 삼지연에서 나서 영화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출생 연도도 조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는데 아마 저 크게 이렇게 좀 동의가 안 갑니다. 김낙겸만 김정식만 가져간다는 게 지금 뭐 북한의 저기 하는 게 황병 뭐 치룡회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 리설주는 다둥이 엄마가 된 셈이고 사실 김정은도 자식이 이제 셋이나 생긴 건데 이러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의 이 김정은 어머니 발언 이런 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온 그 늙은 동료들이 옆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자식이 생겼는데 이제 엄마 얘기를 똑바로 못하는 북한 내에서도 사실 고영희의 존재는 계셨을 때도 그 베일에 쌓여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고영이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무용이 있습니다. 그 진달래에 관한 그 한길무장 투쟁 시기를 형상화한 무용이 있는데 그 무용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달래를 걸어앉는 그 주인공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거고 그 이후로 그 무용단에서 떠난 이후에는 이분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그 활동을 했는지 베일에 그것도 뭐 쌓여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김정일의 공식 부인이었다, 내 엄마가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제1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용단 시절 그동안의 고영이도 성장 과정에서 베일에 쌓여 있다라면 사실은 백두혈통이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은 무용단 생활을 하면서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제1교포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도 김정은은 고영이가 내 엄마고 제1교포 출신이고 무용단의 한 성원이었다라는 얘기조차도 지금 제발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고영이에 대한 시 한 편이 나왔습니다. 북한 내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그 시에서 그만큼 북한 내의 백두 혈통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내세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김일성으로부터도 전혀 인정받지 못한 김정은과 고영이였다라는 겁니다. 그 왜 고용이 고시 하면 어디가 우리나라 성이 많죠? 고시요? 네, 제주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고용이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조부 할아버지들이 우리 제주도 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내세울 수 없겠죠. 그 할머니 김종숙 여사 같으면 김일성 할아버지와 함께 항일 빨치산 여사니까 백두 여장군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사실 근데 지난 3월 행사, 북한 행사 때 모습만 봐도 김정은이랑 이설주랑 굉장히 떨어져 앉아 있어서 한국 언론에서 불화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또 출산했다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초기에 그 이설주는 뭐 한때 김정은의 팔짱도 끼고 아주 그 친밀한 모습을 보이다가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자꾸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영부인 체계가 처음에는 갑자기 내세우면서 아마 그 연출이나 이것을 아마 김경희나 장성태기가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밀착형 부부를 드러내다가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는 서서히 멀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불화가 있지 않느냐. 지금 뭐 자꾸 딸만 줄줄이 셋이 나서 뭐 멸시받는 게 아니냐 이런 설들이 이제 설왕설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라는 사람도 절대 군주다 보니까 또 뭐 예술단 모란봉의 술단에 뭐 이쁜 배우들도 많고 뭐 여자 문제가 살짝 제기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랬었지 뭐 다른 무슨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뭐 갈등이 있거나 왜냐하면 이설주는 단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정치 권력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면마저도 아마 그 동생인 김여정이가 그렇게 연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의 모습은 상당히 둘이 이렇게 스킨십이 약하고 그런 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뭐 아들이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딸인지 아들인지가 알려면 앞으로도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확실한 첩보, 뭐 데니스 로드먼이 또 가서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확인해주는 정보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5년 이상을 아들이 하나 있는지 딸이 셋인지 지켜봐야만 됩니다. 예. 북한은 이제 김정은의 출산 소식은 언론에 다루지 않고 이 얘기만 지금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여러분 임지연 씨 잘 아실 텐데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에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과격하고 구체적입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슨 뭐 이런 정말 쓰레기장에 가야 될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교활하고도 그자는 이제 한때는 이제 무슨 노래방이요, 뭐 이름싸름이 뭐 이런 데서 이제 술집에서 음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던 자인데 어떻게 이제 남자를 하나 이제 골래 들어가서 잡은 것 같은데 그런 자들하고 붙어 다니면서 이제 예, 뭐 저희가 이렇게 모음 처리를 한 부분이 실제로 이제 탈북하신 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부분이었는데 뭐 인간 쓰레기다라는 욕설까지 하고 있어 이렇게 수위 높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북한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처럼 방송에 나와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이라는 것은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온 국민이 다 보고 국제사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적인 그 생활을 한 탈북민보다는 방송에 나왔거나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민 나와서 증언을 하는 이런 탈북민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거죠. 사실 임지연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른 채널에 나가서 또는 다른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작가들이 의도적으로 시청률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강요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밖에 없었고 돈 몇 푼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돈 몇 푼이라는 얘기보다는 탈북민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명감이 스스로 생기거든요. 그러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설 자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은 북한 정부는 이 탈북민들의 방송을 이 임지연 씨 증언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북한 정부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방송에 대한 거를 완전히 딱 타깃으로 삼아서 그것만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초에 북한이 저렇게 방송에 출연하는 우리 이만갑이나 이런 탈북민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에 출연하는 사람 하나 납치해 와라 이런 지령이 있었다는 게 지금 저 임지연 씨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저 여성이 거론하는 사람들 뭐 이아무개 장아무개 이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 인권과 관련된 북한의 인권을 국제사회나 한국에서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이소연 대표 같은 경우도 인권단체 대표인데 그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북한이 이 인권을 주로 자극하는 사람들을 자갈을 물리겠다 이런 의도가 저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금부터 좀 임지연 씨의 목소리 더 하나 집중해 보실게 여기 계신 분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국방TV를 출연할 때 리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원래 그 여자가 했댔는데 이제 조를 바꾸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또 길에가지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거기 왜 바꾸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너무 일관된 거짓말로 이제 계속 햇말도 하고 너무 과장된 거짓말을 하니까 신빙성이 없고 이제 다 싫어한다. 뭐 이러면서 그 같은 남성 그 버락 방송을 하는 그 사회자라고 했는데 그 사회자 자체가 그렇게 말하더란 말입니다. 예, 뭐 실제로 선생님 성함이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 계실 때 좀 잠시만요. 너무 밝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이없는 있으셨던 거예요. 웃음이지. 네. 국방TV에서 저 친구가 일부 출연을 하고 제가 2부를 출연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데 어느 날 가니까 임지연 씨가 출연한다라고 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MC 하시는 분이 임지연 씨가 MC 하시는 분한테 계속 뭐라고 매달렸냐면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살고 있다. 그다음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고 이러면서 계속 그 돈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임지연 씨는 방송을 통해서도 일반 탈북민이 회사에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벌었고요. 또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방송 활동, 연예인 하고 싶다. 또는 자기의 그 꿈을 위해서 대학교도 가야 된다. 이런 꿈을 가졌던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MC 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이 방송에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 2번인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송하는 도중에 자기가 군대에 갔다 왔고 군에 선전대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봐서는 저분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방송이 더 못 나오고 그러고 그만뒀던 건데 사실은 북한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우리 탈북민 같은 저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그 탈북민들이 방송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예, 그런 그 의도도 있죠. 어쨌든 임지연 씨는 이소연 선생님이 거짓말한다고 지금 북한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아이, 그러게요. 원래 그 같이 뭐 방송 활동하고 조금 뭐 친분까지는 아니지만 남한에 있었을 때 그 임지연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저는 저 친구를 참 그 순수한 친구라고 봤습니다. 그때 당시 그 방송도 같이 하면서 또 제가 다른 활동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했더니 참 이렇게 발랄하고 그 순수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와서 처음에 와서 방송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송에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쁘게 봐주고 북한에서 왔다라고 고생을 했다라고 다독여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에 힘을 입어서 본인이 나는 연예인 하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뭐 대학 공부도 할 줄 알고 이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북한에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예, 뭐 말씀처럼 사실 이제 임지연 씨가 저렇게 북한 방송에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랑 나들이 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긴 한데 저희가 저게 좀 조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뭐 행복한 실상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이거 임지연 씨하고 이소연 씨 싸움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틀림없는 조작입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도 뭐 평범하고 안주시에서 지금 살고 있다. 안주시는 북한에서 비교적 그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뭐 생활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불려가지고 여러 좋은 시설도 보여주고 뭐 동굴도 보여주고 하니까 아마 지금 저 아버지 어머니는 뭔가 딸이 갑자기 살아서 돌아온데도 놀라지만 당국이 또 갑자기 대접을 잘해주니까 아마 깜짝 놀라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저런 탈북했다가 돌아온 사람의 가족까지 행복을 보장해 줄 만큼 북한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저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임지연 씨 역시 당분간은 방송에 아마 출연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제2, 제3의 또 탈북민 방송 출연자를 납치해서 그 대타를 바톤 터치할 것이고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12명의 그 해외 닝보에서 소위 납치됐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탈북해온 그 미녀 탈북민들을 어떻게든 한두 명이라도 평양에 끌어오겠다. 예. 이게 북한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데 지금 나름대로 투자하면서 선전선동 공세를 벌이고 있고 저런 공세는 아마 당분간 북한 매체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또 임지연 씨가 다음 방송 또 방송 때는 안차희 소장님과 이소연 선생님 또 직접 언급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예.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저 이거 하나 안 선생님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불가리아 대사관 북한에 있는 이 북한 대사관 불가리아에 있는 이제 북한 대사관이 저기서 결혼식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김일성의 아들 김평일이가 대사하다가 지금 이제 체코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 대사관에서 지금 결혼식을 한다. 이것은 북한이 그만큼 대사관 운영 자금이 딸린다는 거예요. 거의 북한이 외교부가 저 자금을 못 대줍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그냥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하고 그 심지어는 그 대사관의 그 관저의 부인들이 콩나물까지 길러다 내다 파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남는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임대해서 그 그 예식장 비용을 받는 이런 장사에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알겠습니다. 왜 독일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는 왜 호텔 임대업까지 한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돈이 다 이제 김정은 주머니 안으로 주머니로 가는 거죠. 자금으로. 네. 알겠습니다. 리설주의 셋째 출산부터 움직이는 북한 소식까지 세부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